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저널 시간에 준비한 페이퍼는 작년 11월 네이처 제네틱스에서 발표된 The Context Specific Role of Germline Pathogenicity in Tumor Genesis라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에서 발표된 페이퍼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점라인 뮤테이션들이 프리디스포션 되어 있는 어떤 진이 있을 때 그 튜머 제네시스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소매틱 페노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을 때 약간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애스트랙트 들려드리면 휴먼 캔서라는 게 인바이러멘털 그리고 헤리터블 그리고 소매틱 팩터로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이제 작동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돼가지고 튜머 제네시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poorly understand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소제닉 점라인 베리언트가 그 캔서 프리디스포전 진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이 그 이어진 튜머가 발생했을 때 얘네들의 자이거시티와 그 다음에 소매틱 얼터레이션이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17,152명의 그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선 분석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메이저 루트를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 페너트레이스, 여기서 이제 페너트레이스라는 게 일종의 릴레이티브 리스크인데, 하이 페너트레이스 진에서 저런 패소제닉 점라인 베리언트가 있을 때 바이올러리 인액티베이션이 발생해서 얘들이 메커니즘 스페시픽한 소네틱 페노타입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온코제닉 드라이버가 발생해가지고 튜머 리제네시스가 일어난다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캔서에 존재하는 그 27%의 로어 페노트레이스 진, 즉 로어 리스크 진에 존재하는 패소제닉 점라인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파티큘러한 홀마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패소제닉 점라인 베리언트에 대한 그 튜머의 디펜던시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페너트레이스와 리니지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발견이 클리니컬 매니지먼트 임플리케이션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트로덕션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이네리스된 뮤테이션이 캔서 서스빌리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TP53이라든가 RB1 그리고 MEN1 같은 이런 언더라이 제네틱들이 캔서 프리디스포션의 어떠한 그런 디스팅트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록 이제 라지 스케일의 포퓰레이션 스터디에서 점라인 베리언트들을 디지즈 어소시에이션이라든가 리스크로 분석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바이올로지컬 어떤 그 롤을 갖고 있는지 튜머 리제너시스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의 그 인디비주얼 점라인 캐리어로서 캔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떻게 점라인과 소매틱 얼터레이션이 코오퍼레이트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캔서로서 발생을 해서 프로그레션 하는지,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튜머 노멀 제노믹 데이터의 그 판캔서 클리니컬 코호스트를 가지고서 딥 시퀀싱 커버리지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캔서 안에서 자이거시티가 어떻게 변하고 이 베리언트들이 패스된 베리언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네들의 시퀀싱 데이터, 타겟티드 시퀀싱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이미 이제 예전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브라카1과 브라카2가 리니지 스페시픽한 어떤 베리어블 레이트를 갖고 있는 바이올러릭 이니티베이션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라인 베리언트들이 특정 그 소매틱 피노타입에 어소시에이티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모든 캔서 서스빌리티 진들을 시스테믹하게 캐릭터라이즈 해가지고 이런 점라인 얼리의 패소제닉한 것을 튜머 제네시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온라인 리소스에다 공개를 해서 이것들이 이제 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터디 코호트는 413개의 그 히스토로지 서브 타입을 갖고 있는 크게 55개 캔서 타입에 17,152명의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이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클리니컬 시퀀싱을 한 데이터이고, DNA는 이제 튜머 같은 경우는 FFP에서 분리한 것이고,
노멀 같은 경우는 페르페럴 블러드에서 분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패널 같은 경우는 그 MSK 임팩트 타겟티드 시퀀싱 패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패널이 이제 처음 나온 이래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341개, 410개, 그리고 468개의 버전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의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 패널 시퀀싱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호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덜트 솔리드 캔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 에이지 분석을 할 때는 18세 이하는 제외를 하였고 18세와 96세 사이에 페이션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였고 피메일 페이션트는 전체의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튜머의 프라이머리 사이트에서 얻은 게 58% 그리고 메타스태틱 사이트에서 얻은 게 4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리언트 콜링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K 임팩트 어세이를 사용하여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노테이션은 myinfo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population frequency 데이터는 노마드 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소제니시티는 그 클린바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6,009명의 독립된 또 다른 페이션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엑스퍼트들이 찾은 변이들을 갖고 머신러닝 베이스드의 뮤테이션 분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에 들어가는 정보로서 뮤테이션 타입과 인트론 미스센스, 스플라이스 사이트, 논센스 프린시프트 그리고 펑셔널 진 클래스인 온코제닉, 라이프리 온코제닉 등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마드와 그다음에 오소고너란 인슬리코 툴로서 제노캐니어, 팬텀, DB SMV, 뮤테이션 어세서 그리고 아이젠과 캐드 등을 사용해서 얘네들의 어떠한 그 각 변이들의 펑셔널 임팩트를 프레딕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V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DC 노멀라이즈 시퀀스 커버리지 만들어서 이 전체 노멀 데이터들 같은 경우 풀 오브 노멀 스페시멘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노멀 풀셋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비교를 했을 때 CMV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172개의 하이 컨피던스한 점라인 딜리션만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프리시전 센시티비티를 94, 89를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6,009명의 그 클리니컬 그 제네티스트들이 직접 큐레이션한 데이터를 가지고선 사용을 하였는데 이 결과가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를 또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그 해당 클래시파이어로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로 분리했을 때 이제 클린 바이 패서제니티와 그다음에 직접 엑스퍼트 큐레이션 한 것과 결과가 되게 유사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클래시파이어에서 B9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서 오직 이제 0.1%와 0.2%만이 클린 바이 패서제니티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 클래시파이어가 상당히 하이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리밸런스를 통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해당 진에서 이 패서제닉 점라인 베리언트가 얼만큼 이제 시그니피컨트하게 인리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옵저브드된 패서제닉 베리언트의 프리퀀시와 백그라운드 디스트리뷰션에 비교해서 이것이 얼만큼 프리밸런스가 일리시먼트한지를 비교했는데 이 백그라운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점라인 패서제닉 베리언트에서 만타임 디스트리뷰션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엠피리컬 p-밸류를 구해서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리치먼트 테스트를 하고 나서 q-밸류를 0.15로 멀티플 테스트 코렉션을 했는데요. 그 멀티플 인디벤트 캔서들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비어스 어소시에이션이 정보가 좀 제한적인 관계로 좀 언더파워드가 되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거시리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집중한 게 로스 오브 와일드 타입 얼릴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받고 있는데 이 로스 오브 이제 와일드 타입 얼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소매틱 카피 넘버 로스 오브 헤테로다이거시티와 세컨드 소매틱 뮤테이션 이렇게 두 개의 방법으로 발생한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매틱 자이거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VAF라는 베리언트 얼리 프리퀀시 튜머의 베리언트 얼리 프리퀀시를 통해서
헤테로자이거스와 바이올레릭 그리고 뮤턴트 얼릴이 읽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 사람들이 사용하였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튜머 퓨어리티 정보를 갖고 있는 변수인 싸이 값에다가 토탈 커피 넘버와 마이너 커피 넘버를 각각 곱해가지고 이 값을 베리언트 얼리 프리퀀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전체 이제 expected variant early frequency의 95% 이내에 있으면 헤테로자이거스로 분리를 했는데 이 밸런스드 된 헤테로자이거스 같은 경우는 전체 토탈 커피 넘버가 2 그리고 마이너 커피 넘버가 1 혹은 전체 커피 넘버가 4고 마이너 커피 넘버가 2면은 각각 다이플로이드와 제놈 더블 튜머로 해서 밸런스드 된 헤테로자이거스를 B로 분류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것이 95% 컨피던스 인터벌보다 낮거나 바운드에 있으면서 마이너 커피 넘버가 1이고 전체 토탈 커피 넘버가 3이면은 싱글 카피 게인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라인 베리언트가 얼레릭 인밸런스인 스테이트인 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95% 컨피던스 인터벌가 그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위딘하거나 혹은 많을 경우 얘를 얼레릭 인밸런스 점라인 베리언트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 커피 넘버가 0일 경우 와일드 타입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반대로 마이너 커피 넘버가 그 토탈 커피 넘버와 같을 경우에는 뮤턴트 얼릴이 로스된 것으로 여기서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라인 베리언트들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그 변이가 당연히 이제 호모자이거였을 경우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스가 발생하거나 세컨드 히트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리드 뎁스가 50 이하인 경우도 제외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커피 넘버를 아예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LOH가 발생하지 않고선 세컨드 히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 중에서 8%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이 또 이제 인리치먼트가 얼만큼 되는지 보기 위해서 모든 논 패스제닉 베리언트에 비해서 얼만큼 이제 인리치먼트 됐는지를 여기서 에세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크림바에서 B9으로 되어 있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트를 가지고서 얼만큼 또 이제 이 백그라운드 레이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피규어는 이제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전체 이제 캔서 타입과 그 다음에 각각의 캔서 진에 대해서 바이올레린 인액티베이션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와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각각 어떤 유형으로 바이올레릭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헤테로자이거스로서 투히트가 발생한 건지를 각각 프리밸런스를 나타냈고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오버롤 프리밸런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라카2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노운으로 알려져 있듯이 점라인 뮤테이션이 프리밸런스도 높으면서 상당히 그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도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컨 히트 어펙팅과 소매틱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은 그 각각의 진별로 되게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령 MLH1 같은 경우는 89%가 그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이 발생했으면 MBN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게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 82%는 다 세컨드 소매틱 히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각각의 그 진별을 살펴보면은 91%의 이제 페이션트들이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LOH를 통해서. 반면에 이제 MSH2나 NF1, APC나 TDH1 같은 경우는 다른 진들에 비해서 LOH 대신에 소매틱 뮤테이션이 세컨 히트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혹시나 이제 논코딩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모터 하이퍼메틸레이션이 이러한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TCGA 데이터를 가져와서 에피제네틱 사일런싱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체 이제 17개의 하이 페넌트레이스 진들에서
310개의 패소제닉 점라인 뮤테이션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저런 에피제닉 세컨드 히트는 되게 적게 나와가지고 310개 중에 17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좀 그 적어서 무시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연관성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전체에서 492개 중에서 점라인이 캐리하면서 에피제네틱이 매틀레이션 된 것은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이 기여한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릴레이티브 리스크 페너트레스 진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바이얼레릭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을 때 이러한 바이얼레릭 이벤트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았는데 하이 페너트레이트 진일수록 점라인 뮤테이션이 존재했을 때 점라인 뮤테이션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이제 진의 그 리스크가 낮을수록 이러한 것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예 이제 로우라든가 언설튼 같은 경우는 둘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머 리니지에 상관없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셀렉티브 프레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캔서 타입을 패소제닉 점라인 베리언트가 얼만큼 이제 많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로 나눠서 봤었는데, 많이 발생할수록 보시다시피 이러한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트 이벤트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싱글 진 레벨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이피너트레이트 진에서 이러한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오브 언셋에서도 봤을 때도 점라인 하이어 피너트레이스 베리언트가 있을 때 에이지 오브 언셋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자기네들이 관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션 시그니처 분석을 했을 때도 브라카1과 브라카2의 패소제닉 점라인이 있을 때 시그니처 3, 즉 호모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펜스가 나타나는 시그니처가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 METIH 캐리어의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을 때는 OX5G 관련된 미타제네시스가 시그니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점라인 미스매치 리페어 관련 진들이 점라인 변이가 있을 때는 MMR 디펜던시 시그니처들이 나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벤트가 소매틱에서 이제 실제로 넘어갈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이 사람들이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발생 빈도로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하이 페너트레스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을 때 온코제닉 드라이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브레스트 캔서와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리오 인테스트리얼 스트로마 튜머 같은 경우는 해당 그 변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이 페너트레스 바이얼레릭 이벤트가 있을 때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그 유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의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을 때도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점라인 베리언트가 있을 경우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거의 평균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패스드인 점라인 얼릴이 되게 하이 페너트레이션 진에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일부의 그런 변이들만 그 소매틱 온코제닉 디펜던시에 따라서 셀렉티브 그로스 어드밴티지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이를 갖고 있을수록 조금 더 이제 튜머가 됐을 때 더 잘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일종의 어떠한 도미넌트 에볼루셔너리 폴스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이 액티베이션을 이제 이밀 체크포인트 블로키드에 연결하기 위해서 MMR 진의 프리디스포즈성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MMR 캐리어가 바이올레릭 인액티베이션이 있는 진에서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린치 신드롬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캔서일수록 이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진 레벨에서 봤을 때도 MMR 캐리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이 린치 어소시에이티드 된 캔서일수록
얘네들이 유의하게 베리에이블하게 나타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러한 그 패스제니 점라인 얼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작용이 점라인 변이에 의한 것과는 또 이제 언릴레이티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서 만약에 이제 튜머가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DNA 카피 넘버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점라인 얼릴이 디스펜서블하다면 즉 대체 가능 버려도 상관없는 거라면 튜머 제놈은 여기서 이제 소매틱하게 이 카피 넘버가 얘네들 없앨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 없이도 이 없는 그 튜머가 노미넌트한 클론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튜머 제네시스라든가 혹은 디지즈 프로그레션에서 기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점라인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레르 로스가 얼마큼 발생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하이 피너트레이트로 갈수록 그게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10% 5% 이상 10% 많으면은 15%까지 이러한 그 뮤턴트 얼릴이 없어지는 DNA 카피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테이션 빈도가 많을 경우에도 여전히 이것들이 뮤턴트 얼릴이 많이 없어진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서 콜론 캔서, 블레드 캔서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 MSH6에 대해서 콜론 캔서 같은 경우는 한쪽 그 헤테로 상태로 그냥 스테이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변이가 딱히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블레더 같은 경우는 이 MSH6에 대해서 바이올레리 이네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퍼 뮤테이션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튜머 제네시스가 점라인 패소제네틱에 의해서 어떤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하이 페넌트레이스의 패소제닉한 변이가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바이올리칸 인액티베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얼리 에이지 온셋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그 소매틱 온코제닉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적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하이 피넌트레이스가 아닌 모더레이트 피넌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특징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원래 이제 튜머 스터디에서 소매틱 드라이버 같은 경우 이것들이 바이올로지컬한 혹은 이제 테라피틱한 어떤 임포턴스를 갖고 있다고 여겨져 왔었는데 이 스터디에서는 소매틱 드라이버에 병기해서 이런 패신저 이벤트들까지 점라인 캔서의 어떤 제네틱스에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았고 적어도 이를 통해서 그 튜머 제네시스가 발생하는데 눈에 띄는 두 개의 루트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지 디펜던트 어떤 셀렉트 프레셔가 발생을 해서 패소젠 변이에 의해 이런 바이얼레리 이넥티베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얼레이제브 온셋과 그다음에 소매틱 피노타입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앞으로 이제 클리니컬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그 패소제닉한 캔서 그 어소시에이티드 베리언트들을 보는 것이 중요해질 텐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펀더멘탈한 그 변화가 그 클리니컬 어세스먼트에서 발생했을 때 소매틱과 점라인 변이를 같이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페이션트 캔서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한 어떤 시각을 제시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소매틱 픽처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점라인 변이의 그 포퓰레이션 프리퀀시라든가 그냥 패밀리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요소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퍼실리티하기 위해서 저런 아까 처음 인트로덕션에서 나왔었던 저런 온라인 포털에다가 이러한 그 튜머 스페시픽 자이거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캔서 타입별로 이러한 커뮤니티 리소스들 계속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터디에서는 캔서의 저런 헤리터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비록 이제 딜리터리에선 점라인 베리언트를 패소제닉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조금 더 튜머의 그 리니지 혹은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패소제니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그런 시프트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점라인과 소매틱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